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학교 교정에 피어나는 꽃 소식들로 인해서 학습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음이 조금 좀 설레이고 심승승승하는 시기인 듯 합니다. 건강관리, 마음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태도와 생각 또는 행동 등에 관한 지침서 또는 뭐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책에 담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학습자 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디자인의 영역 및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습 목표는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바꾸는 다양한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한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자인의 분류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그때 나눴었죠.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은 다시 영상, 그래픽, 영상, 포스터, 광고, 패키지, 편집 디자인, CI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픽토그램 이렇게 나누어 있었고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그죠? 그 다음 환경 디자인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디스플레이, 건축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꼭 그 개념들, 큰 키워드들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오늘 진행할 그 다뤄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디자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드는 그 디자인의 최초 단계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옮길 수 있을까 또는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해야만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현대는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만이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방된 디자인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서 삼류 상품으로 존재하고 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이미지를 갖는 차별화된 창조적인 디자인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와 디자인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서이고 국민의 정서는 곧 대중의 심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에서 시작하고 이를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디자인은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아이디어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작자는 일반적 상식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저도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출발점은 저도 디자인의 상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커피는 커피잔에, 칵테일은 칵테일잔에, 주스는 주스잔에 마셔야지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뭐 일본에 여러분들 게이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커피잔 공예를 만든 지가 뭐 140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 커피나 티를 마시는데 아래 보시는 막걸리, 뚝배기에다가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와인을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커피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어, 와인을 뚝배기에다 마신다. 조금 상식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그죠? 용도에 맞는 그런, 음, 그, 저기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상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상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와 관련해서 디자인은 작게 생각하고 크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디자이너에게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재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할 때 그 누구도 저 비행기가 저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무한한 상상력들을 끝없이 펼쳤죠. 그러한 결과 현대사에 와서 우주선이라는 달나라까지 왕복을 하는 우주선이라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무한한 상상력으로부터 그런 상상력이 창조력을 발현이 되고 그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또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고 그런 창조력들이 뭉치고 뭉쳐서 축적돼가지고 무한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어, 아이디어가 또는 상상력이 현실이 된 그런 제품들이죠. 자, 뭐 자동차, 초창기 때 자동차, 뭐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상력들이 현재에서는 여러분들 뭐 부가티라는 이탈리아 스포츠카죠. 뭐 45억 간다고 그럽니다. 속도도 뭐 몇백 킬로가 나오고요. 그죠? 이런 최첨단 그 자동차로 변해 있죠.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롤스로이스 팬텀입니다. 뭐 얘도 뭐 상당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뭐 안전성뿐만 아니라 뭐 최고의 그런 품격들을 자랑하고 있는 차입니다. 여기에서 설마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견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겠죠. 그죠? 자,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세기는 창조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적인 발상은 어떤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는 자기의 개성과 창작성과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상봉 선생님 계시죠? 그죠?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뭐 인지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뭐 모 광고에서 한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복을 선보였었던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옆에 보시는 구사마 마요이 선생님이신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은 나오시마 섬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런 환경 조형물들을 설치함으로써 뭐 굉장히 낙후되고 좀 외졌었던 섬이 뭐 세계적인 그런 섬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 특별히 저기 한 게 아니라 뭐 디자인을 통해서 작품들을 통해서 이 섬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주신 분입니다. 어, 다음 주제로서 뭐 디자인은 비즈니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비즈니스를 무시한 채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그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디자인은 순수 예술과 다르게 어떤 마케팅이나 경영, 이런 것들을, 과학, 이런 것들이 겸비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뭐 가격이든 경영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제품으로서 디자인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최고의 비즈니스가 최고의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업 디자인은 생명력은 비즈니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전략이다라고 또 다른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인 거죠.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디자인이 발전되는 것인데, 이런 디자인은 단순히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연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략이. 그죠?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셨다시피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전략은 어떤 조사, 현장 조사, 시장 조사, 또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또 다시 수정 과정을 걸쳐서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고도의 전략들을 세웠을 때 좋은 디자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브랜드가 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브랜드가 되게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는 상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뒤에서 소개가 되겠지만은 뭐 유명 브랜드는 비싸고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만한 상품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정말 좋아하시는 또는 뭐 갖고 싶은 그런 로망이기도 하죠. 그죠? 뭐 구찌 가방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가 뭐 한 몇백 가는 그런 가방이죠. 뭐 컬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뭐 소재도 그죠. 여기 에르메스 가방.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가는 뭐 100단위가 아니라 뭐 1000단위 가방 하나에 1000단위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그냥 노브랜드 가방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 구할 때 보니까 한 3, 4만 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얘도 가죽은 가죽이거든요. 얘도 가죽인데 소 한 마리가 뭐 큰 소 한 마리가 소가죽 뭐 양가죽 있는데 소 한 마리가 한 뭐 700, 6, 700 정도 간다고 그래요. 소 한 마리가 이게 소 한 마리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만큼의 가죽이 들어간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브랜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을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에로틱시즘은 생명력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에로틱시즘은 생명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디자인에서 에로틱시즘은 디자인에 호감을 갖게 하는 마치 음식에서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죠? 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죠? 식욕, 성욕, 등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에서 건드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기법들이, 이런 전략들이 자주 사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광고죠. 광고에서 아주 짧은 15초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품에 담고 있는 정보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뭐 상품마다 저희는 다릅니다. 접근 방법들은 전략들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은 문화는 디자인의 모태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네 박자가 맞아야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돈과 시간,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 그래서 먼저 디자인은 감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야 하냐면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화에 익숙해짐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어떤 관습과 관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형성된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화가 또다시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됨으로써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항상 문화를 모태로 생각하고 전개 발전시켜야 되고 또 국가 또는 그 지역의 특성적인 특성, 그죠? 지역 문화라는 거죠. 국가의 문화 들어갔다가 디자이너는 잘 반영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죠? K-팝, 그죠? K-푸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 전에 우리 가요 인정받았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요. 그죠?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K-팝에 담긴 그 가수가 노래하는 그 의미들을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공유의 과정을 통해서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문화와 문명에 대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죠? 여기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 없는 디자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축적된 것이 문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컨셉이 뭔가요? 컨셉. 그죠? 나의 드레스 컨셉은 오늘 뭐야? 너의 컨셉은 뭐니? 라고. 또 디자인하는 사람에서 2학년, 3학년 갈수록 이제 컨셉이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컨셉이 뭡니까? 이 팀의 컨셉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컨셉은 디자인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아이디어하고는 다르죠.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어떤 그 순간적인 발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컨셉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태도가 필요한지 여기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제와 어떤 것들 연관성들이 있는지,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연계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지라고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셉이 좀 더 단단해지고 체계화되고 논리화됨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글자로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픽을 통해서 아까 이상봉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 글자를 통해서 옷에다가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완벽한 창조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잡지책이 됐든 뭐 인문, 사회, 문화, 역사 또는 뭐 영화, 전시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거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실 때 무의식간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 것이죠. 자, 좋은 품성을 가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홍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또는 뭐 옆에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과의 어떻게 협력하에 디자인을 발전시켜 가는 건가. 그죠? 그래서 좋은 품성.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뭐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희 은사님한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게 프로답게 디자인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그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있을 때마다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해석하는 것은, 미덥지 않다. 뭔가 좀 꺼름직한데 라는 그런 판단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감을 갖고서 또는 자신있게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디자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상대방 또 클라이언트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다 정말 뭐 내가 제시하는 것들이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이다 라는 그런 신뢰감들을 갖다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한테. 뭐 디자인을 생활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디자인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정말 모든 드라마를 다 보시고 영화도 다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작품의 모티브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발상해내는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 TV 안 봐, 영화도 안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것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접하고 노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디자인을 터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들, 그런 다양한 경험들, 아까 뭐 책을 통해서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터득해서 그 경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의 완성도가, 깊이감들이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집관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료 수집들, 그죠? 정말 많은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여러분들. 뭐, 스케치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그죠?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잘, 준비한 그 팀들은, 결과물들도 제가 볼 때도, 결과물들과 거의 뭐, 이퀄 되는, 그죠? 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하는 것들 중요하다. 뭐,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들 뭐 디자이너가 가장 좀 오류를 범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디자인이 최선이고, 최선이기 전에 최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저는 뭐, 최고의 디자인이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좀 유연한, 그죠? 플렉시블한 그런, 뭐, 그래서 어떤 마음의 문도 좀 열어놓고서, 그죠? 상대방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법칙을 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존의 어떤 고립된, 고정된 그런 사고의 틀을 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적인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칙들에서 조금 기존의 룰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사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칙을 깨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10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디자인은 여러분들 어떤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장 뭐 통속적인 이야기죠. 뭐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인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디자이너가 되라라고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주제에 관한 지식을 가져라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금 빠르게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한 뭐 법칙 또는 뭐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여러분들만의 그런 법칙과 그런 가이드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학습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기초조형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